하나 내는 문제이니까 가장 대표 예제가 192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 그냥 저렇게 정리하는구나 정도만 봐두면 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A고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3이 B다. 이때 로그 150을 밑으로 하는 180 얘를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A라고 대입하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B를 대입한다의 개념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 주어진 힌트들이 보면 밑도 다 다르고요. 진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핵심이 일단 얘네들을 밑을 통일해서 로그를 쓰는 거야. 밑을 통일해서. 그럼 여기는 밑이 3이고 밑이 5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어떤 걸로 통일할 거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은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들어있는 숫자 3으로 보통 할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밑을 맞출 거야. 그럼 얘는 밑을 3으로 맞춘다고 하는 건 이미 돼 있잖아. 고칠 게 없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밑을 3으로 고치려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되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한 5로 밑과 진수를 바꾼 다음에 역수 개념이 되는 거니까 B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얘를 만들어 가지고 A, B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밑을 통일한 로그 얘를 만들어서 A로 대입하거나 B분의 1이라고 대입할 거라. 그러면 문제는 정해진 거 아니야? 얘는 밑을 얼마로 고쳐야 되겠어? 당연히 주어진 힌트가 3이니까 밑이 3인 걸로 고치자 이 얘기야. 밑이 3인 걸로 고치는 건 아까 해봤으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 알 거고 밑을 3으로 고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진수들을 소인수 분해할 거야. 소인수 분해해서 쓰는 거야. 해봤자 소인수 분해해서 밑이 2나 3이나 5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80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80은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 이렇게 된 거고 150은요. 이렇게 됐으니까 15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그냥 정석대로 그냥 차례대로 길게 쓸게.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약간의 암산을 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익숙하게 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대로 쓰자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2의 제곱 3의 제곱 5를 쓸 거야. 자, 그럼 무식하게 쓸게요. 지루하더라도 봐야 돼. 요거 2 플러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 플러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의 제곱. 위에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의 제곱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제곱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 그랬더니 얘 대신에는 뭐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얘는 1이니까 그냥 1인 거고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2로 나갈 테니까 요 로그 3을 밑으로 한 5가 B분의 1이니까 B분의 2가 되고 여기는 2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2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니까 2A 이렇게 되고 얘는 2가 앞으로 나가면 2가 되고 요거는 B분의 1이 되고 그랬더니 분모 분자에다가 B를 곱해. 분수 쓰지 마시고 B를 곱하면 없어지니까 요거 AB가 되고 요거 B가 되고 요거 2가 되고 여기는 2AB가 되고 2B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돼요. 이 결론은 이제 요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만큼 썼는데 뭐를 조금 암산하라는 얘기냐면 이거를 보고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조금만 익혀주면 여기까지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이 줄을 매번 쓰면서 계산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180을 이렇게 놓고 쓰는 순간 얘가 더하기로 찢어서 쓸 거 알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거듭 제곱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걸 보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로그 3을 밑으로 한 150에서 얘를 봤다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이니까 1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 이렇게 되는 걸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많이 썼네. 이제 좀 좋아요. 그 다음에 180을 보고는 요거 2의 제곱이니까 2 나가고 요렇게 요건 2가 나가니까 이렇게 요건 그대로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두 줄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가능해요? 더하기로 찢어서 쓸 거고 얘네들은 앞으로 나가서 쓸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2a 2 b분의 1 요거는 a 요거는 1 요거는 2 곱하기 b분의 1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해서 쓸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쉽게 내는 학교는 아예 여기를 밑이 같은 걸로 줘. 여기만 다르게.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밑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고 애초부터 다르게 돼 있는 건 하나로 맞추면 되는데 아무 밑이나 관계는 없지만 나는 같이 들어있는 숫자를 밑으로 정리해서 쓴다. 그 정도까지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193은 지금은 애매한 기호야. 밑이 보여 안 보여? 193에 없죠? 없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 밑이 10인 걸로 약속한 거야. 없는 건 밑이 10인 거예요. 그건 적지 않을 때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 자, 유형 10번 하나 한번 해보죠. 자, 유형 10번도 제일 쉬운 걸로 196번 3의 a제곱이 x 3의 b제곱이 y 그 다음에 3의 c제곱을 z라고 할 때 로그 xy를 밑으로 하는 y제곱의 z 세제곱 요거를 갖다가 abc로 써봐라. 자, 그러면 여기에 밑이 통일되어 있는 거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a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b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z 그래서 a, b, c 모두 밑이 3인 로그로 통일됐다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겠어? 밑이 지금 3이 아니니까 이걸 3으로 바꾸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y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제곱 z 세제곱. 그럼 아까 배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 여기는 더하기로 찢어서 쓰고 2나 3이 앞으로 나갈 거니까 2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 플러스 3이 앞으로 나가서 3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z.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a, b, b, c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유형 11도 하나 보여줄게요. 유형 11에서 199번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까다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1분 줘볼게. 답 써봐. 1분 줄게. 나 문제 쓸게. 1분 줄 테니까 199번 답 한번 구해보세요. 푸는 방법은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시라고.
원래대로 1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다 줘본 거야. 1분 정도 줘. 자, 너네 선생님이 예제 풀 때 그냥 당연히 이해된다고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가 연필 들고 대보면 고민한단 말이야. 자기 힘으로 꼭 해보라고. 나와버렸죠? 암산되지? 너는 고쟁이도 조금 줄까? 시험 때 쓰려고 남겨놓긴 했는데 근데 이 문제수도 자꾸 네가 연습하기에서 조금 부족한 거 같아.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거 줄까 그럼? 네, 이랬었는데. 참고로 7년 전에 서울대 간 놈은 줄까? 그러면 네, 그랬어. 그래서 다 풀었으면 또 쳐다봐. 더 줄까? 네. 나랑 대화는 없었어. 그거밖에 없었어. 그냥 해. 모자르면 더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2년 뒤에 저 현수막에 붙을 사람도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 대부분 붙어 있을 거예요. 서울시내 대학은 충분히 다 가니까. 자, 말하는 동안 1분이 지나갔죠? 나온 사람이 절반, 또 못 나온 사람도 절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다가 중간에 지금 가고 있는 중. 시간상으로는 1분이 오버된 거지.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 가지 방법 써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하는 그냥 풀이야. 보통 우리가 예전에 1학년 때 얘기할 때 이런 식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세 글자. 관계식. A와 B의 값을 알 수는 없어요. 관계만 알아. 그지? 이 관계식이라는 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존재할 때 A, B 값이 안 정해지는 거라고.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정해지겠죠. 이런 걸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관계식은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식이에요. 문자를 하나로 고칠 때. 그러니까 여기서 B 대신에 O-B로 고쳐가지고 대입하면 O-A라고 해서 대입하게 되면 문자 A로 다 바꿔서 그냥 했던 거. 가감법 뭐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일종의 관계식인 거죠. 문자는 두 종류인데 힌트 하나밖에 없는 상태. 이 관계식이라고. 그럼 이 관계식을 쓴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문자를 하나로 고쳐서 써보라. 그러면 결국 B제곱은 A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걸로부터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해주게 되면 B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지수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그럼 B 대신에 다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5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9제곱인 거죠. 그럼 지수 법칙으로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관계식 개념으로 보면 어떤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조금 유리할까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자 두 개인데 힌트 하나. 이거는 관계식. 문자를 한쪽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왜 A로 고쳤어요, 선생님? 밑이 A로 돼 있길래 그냥 A로 고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B로 다 고쳐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여기를 또 고쳐야 되고 여기에 거듭제곱 또 내보내야 되고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A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관계식을 잘 활용하시고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2. 유형 12는 자주 나오는 데 비해서 난이도는 낮은. 난이도는 좀 낮은. 왜? 곱셈 공식 변형 그런 얘기들이라서. 그래서 2차 방정식 생각해봐. 어느 단원이든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이 두 개가 주어질 때 근과 계수관계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근과 계수관계 쓴다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근데 더하기랑 곱하기가 주어지는 그 힌트는 다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보통? 제곱 더하기 제곱,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처럼 곱셈 공식 변형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2차 방정식적으로 준 건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것이고 곱셈 공식 변형과 관련이 있겠다. 이 정도는 그냥 문제를 볼 때 판단이 돼야 돼. 예를 들어 205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의 두 근이가 두 근이 얼마야? 어떤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지? 이게 5번에 있잖아요. 그렇지. 두 근이 얼마야? 1200g이죠. 썰렁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했어.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고.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a하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b 이걸 더했을 때 5가 된다.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a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한 b 얘는 1이 됐다. 자, 요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진 거고 실제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플러스 로그 b를 밑으로 한 a 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힌트가 밑이 얼마로 다 돼 있냐? 2. 그럼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이 2인 걸로 바꿔놓고 정리해야 얘를 쓸 수 있겠죠.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흐름이.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한 a 분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b 더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b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보면 2차 방정식 주고 두 분은 알파 베타라고 둔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모 통분해서 알파 베타 위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변형 이렇게 갔던 거죠. 똑같은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서 통분하시고 여기다가 이걸 곱했으니까 제곱 요걸 곱했으니까 이거 제곱 그럼 요 놈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꼴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알고 이거 아는데 여기다 대입 못하겠어? 다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2차 방정식과 로그 관계는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가 나왔다는 건 곱셈공식 변형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그에 대한 얘기들은 간단히 다 했어요. 자, 이제 상용 로그라는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사실은 이 상용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너네들 선배 교육과정 받기 2번 받기 전 그 선배들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킬러 문제 단원이야. 근데 싹 빠졌어.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그 심화 부분이 싹 빠져서 이제 그건 문제로 나오지 않고 원래 교육 목표대로만 먼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선배들 배웠던 내용 1만 추가해서 그렇게 할게요. 일단 상용 로그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상용 로그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너네들은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 그럼 왜 밑이 10인 게 기준이 될까요? 이거 뭐? 십진법. 우리 십진법 체계니까. 즉 10의 거듭제곱을 쓰는 지금 수체계니까. 예를 들면 니네가 325 이렇게 나와 있으면 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이렇게 썼던 거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연관되어 있는 수체계라. 그러니까 밑이 10이 되는 거. 즉 10의 거듭제곱. 거기를 기본으로 하겠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n 이게 바로 상용 로그가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요 상용 로그가 10의 거듭제곱 즉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수체계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가장 기본되는 걸 생략하고 쓰는 경향이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 곱하기 x 그러면 1x라고 쓰지 않습니다. 2x는 2x라고 써야죠. 1이 곱하기의 기본이니까 항등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1은 생략하고 씁니다.
루트 3 여기에 원래는 제곱근의 뜻 2가 있었지만 제곱의 기본은 2제곱이 기본이니까 생략하고 표시했던 거고 얘는 생략할 수 없는 거죠. 그렇듯이 기본들은 다 생략을 해주는 그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야 생략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밑을 생략하고도 쓸 수 있다. 즉 이렇게 써 있으면 밑이 10인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람아 여기 밑이 10 그죠?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사기꾼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있는 거지. 그거 저기 할 때도 얘기했잖아. 이거 할 때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가 정답이죠. 근데 안 보여도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된 놈이 상용 로그의 형태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어려울 게 있겠어. 그냥 밑이 10인 로그구나.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그의 정체가 아까 무리수라고 했다고. 대부분 그 형태들이 무리수니까 끝없이 나가는 순환되는 뭐 반복되는 규칙도 없는 끝없이 나가는 소수니까 이 값들도 이제 몇 점 삐리리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물론 딱 얼마로 떨어지는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10의 거듭제곱 숫자라면 유리수니까. 근데 어쨌든 로그는 무리수니까 아까 말했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2점 삐리리라면 2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가 뭐하냐? 뭐, 과학 실험하는 거야. 진공의 원리. 쭉쭉 말아보면 네. 자 다시 할게. 무리수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거에 익숙해지길 바라고. 단! 이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로만 나타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양의 소수로만 나타낼 거예요. 자, 양의 소수로만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로그 얼마? 해봤더니 3.72야. 이렇게 되면 얘를 3 더하기 0.72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을 0.72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런데 로그 m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35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2 빼기 0.35거든요. 이때 정수 부분을 2,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35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소수만큼은 양의 소수로 나타낸 다음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읽어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선생님? 빼기 1 더하기 1 해주면 원식과 같을 것이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요만큼을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요만큼을 계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m이 마이너스 2.35라면 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플러스 0.65로 쓴다.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로 쓴다. 물론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예요. 0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소수로 표시한다는 건 그런 얘기. 이때 정수 부분은 내가 그냥 n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을 알파라는 숫자로 나타내볼게. 그러니까 n은 지금 정수 부분 숫자고 이건 정수죠.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이고 그러면 이 알파가 양의 소수가 된다는 건 알파가 요 범위에 있는 수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양의 소수. 그래서 상용 로그는 어쨌든 다른 로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게 이제 더 진행돼야 되는 얘기. 그때 선배들은 더 배웠다는 게 뭐냐면 이 정수 부분을 지표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지표. 요거를 가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막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조금 문제가 거의 다 빠졌고 그냥 상용 로그를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용 로그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 쓸 수 있다는 거. 단 소수는 양의 소수로만 쓴다는 것까지 약속을 하고요.
문제 유형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출제되는 거. 앞에 했던 그냥 로그 앞에서 했던 예제들에 그냥 섞여서 쓰는 건 똑같고 이걸로 배우는 건 두 가지뿐이야.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할 거야. 자, 첫 번째는요. 그냥 교육과정에 여기까지가. 여기 딱 쓰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내 학교에서는. 그래서 써준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로그 값을 실제 구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용 로그. 얘는 책 맨 끝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나와 있어. 한번 펴볼래? 표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 이제 넌 없으니까 같이 봐봐. 거기까지 복사 못했다. 자, 로그 값 구한다는 게 뭐냐면 표에 있는 걸 이용해서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표에는 로그 0.00부터 로그 9.99까지 나와 있어. 펴놔. 상용 로그. 내가 물어볼 거야. 읽는 법을 배워야 돼. 왜냐면 값으로 주기도 하고 표를 일부 잘라서 주기도 해.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야. 내가 이제 다 필요하면 다 주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읽는 법만 배워. 거기 보면 진수 자리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니네 그 표의 왼쪽에 세로줄 색깔이 회색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왼쪽 세로줄 쭉 밑으로 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일단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이라고 되어 있네. 음수 쪽은 빼고 그럼 1.00부터 1.0, 1.1 쭉 써 있고서 9.9까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때 이 소수 둘째 자리들은 가로줄로 보는 거야. 맨 꼭대기 줄에 가로로 보면 0부터 9까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세로줄로 읽고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를 가로줄만큼 이동해서 그렇게 찾는 거거든. 내가 숫자를 한번 줄 테니까 찾아서 한번 불러줘 보세요. 로그 2.37 이 값이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일단 세로줄에 2.3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줄로 와가지고 7이니까 0, 1, 2, 3, 4, 5, 6, 7, 8 8번째 칸까지 가야겠지. 로그 2.37 얼마니? 0.37 37? 47 47? 오, 외우기 쉬우네? 전화번호 같은데요? 0.47. 자,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 그런데 실제 그러면 구하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표를 이용한데 보고 읽으라는 게 문제는 아닐 거고 이 표에 없는 숫자에 대한 로그 값을 이 표에 들어있는 숫자 값을 이용해서 써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문제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외의 값을 표를 이용해서 그럼 로그 237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표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인 것까지만 딱 쓴 거야. 1부터 9.99까지 한 자릿수만 나타낸 건데 그걸 벗어나는 숫자가 나왔을 때 표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표를 이용하려면 얘를 이렇게 고치라는 뜻이죠. 2.37이라는 숫자는 표에 있는 숫자였으니까 요렇게 쓰라는 얘기라고. 맞아? 그렇게 되면 로그 2.37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그 2.37이 0.3747?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3747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겠지. 예를 들면 뭐 5제곱근에 237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5제곱근이라는 건 지수로 고치면 5분의 1제곱. 그럼 5분의 1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5분의 1 나가고 로그 237. 그럼 237을 얘처럼 구해가지고 결국 5분의 1 곱하기 2.3747. 얘를 5로 나눠가지고 실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실제 표에 있는 숫자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니네들한테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준다면
로그 2.37이 이만큼이다 라든지 아니면 표 중에서 그 2.37 나와 있는 데를 이렇게 뜯어서 힌트 주고 얘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구해볼까요? 로그 0.00237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표에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2.37을 요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수점. 그러면 하나, 둘, 세 칸이죠. 세 칸이니까 로그 2.37 곱하기 거꾸로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0.3747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0.3747 마이너스 3 더하기 0.3747 자, 이걸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서 답을 쓰면 뭐라고 쓰면 되죠? 마이너스 2.253 2 5 3 이렇게 쓰면 되죠. 읽는 방법은 잘라서 여기는 더해서 9가 되는 숫자를 찾아 쓰면 됩니다. 마지막만 10이 되는 숫자를 쓰면 그 1에서 빼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답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찾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용한다는 이 문제는 별건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된 거야. 사실 상용로그 배우면서 표에 있는 숫자 이용해가지고 없는 어떤 숫자들에 대한 값을 계산해봐라. 이게 아주 가장 단순한 교육과정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하는 거를 이제 성질을 다 선배들이 했던 일부분 내용이지만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걸 보고 만약에 이게 0.3747인 거 알면 답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얘를 보고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줄 테니까 계산에도 도움을 일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그런 뜻이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첫 번째 도구이고 이제 이걸 지우고 두 번째 할게. 두 번째는 이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제 나눴을 때 이런 숫자들인데 요 숫자들의 의미를 조금 더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을 조금만 더 써줄게요. 오늘 나눠준 아까 그 보조 프린트에는 있어. 그걸 적었어 일부러. 필기하기 힘들까봐. 맨 마지막 3페이지요. 거기 보면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줬습니다. 이 책에는 자세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 이거 가지고 문제 유형이 한 7, 8개가 더 있었어. 그래서 RPM 같은 책은 아직도 그걸 넣어놨어. 쎄는 교육과정에 맞게 그걸 뺐어. 그 차이야. 그러니까 있어도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중에 한 종류 또는 두 종류에 해당되는 문제는 출제를 하는 학교가 있었어. 하는 학교가 있었어. 다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아까 단데 요걸 이용하는 문제를 한두 종류를 내는 학교가 있어서 지금 얘기할게요. 정수분과 소수분의 성질인데 크게 나누면 세 종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요 하나가 소수 부분에 대한 성질입니다. 소수 부분.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의 성질을 쓸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로그, 뭐 n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치고. 이때 첫 번째 성질, 이거의 정수 부분이 이렇게 되면 그 프린트하고는 순서를 바꿔 썼으니까 착각하면 안 돼. 정수 부분이 여기가 n이 나오면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 부분이 n이면 이 진수
진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인 숫자다. 숫자 넣어볼게요. 정수 부분이 2면 요 숫자는 세 자리 숫자야. 로그 100이 얼마야? 로그 100 2. 최초의 세 자리수가 됐을 때 정수 부분이 딱 2가 된다고. 오케이? 1000은 3인데 몇 자리수야? 네 자리수의 처음이 1000이지? 그럼 정수 부분이 3이 딱 된다고. 그 사이에 있는 세 자리수들은 다 2점 몇몇인 거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2라고. 근데 거기 주어진 표에는 거꾸로 써 있을 거야. 정수 부분이 n 자리수면 이 진수가 n 자리수면 정수 부분이 n-1이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거꾸로 읽어줄게요. 정수 부분 숫자가 만약에 n이라는 숫자면 이 진수에 해당되는 놈은 n 플러스 1 자리수만큼 된다. 거꾸로 또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로 이렇게 마이너스 n으로 표시된다. 음의 정수라면 저 진수라고 하는 놈의 정체는 소수점 이하 n번째 자리에서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런 소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숫자로 얘기를 할게요. 로그 n의 값을 봤더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저 진수는 소수점이야 세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되는 그런 소수야. 즉 0.00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오는 그런 소수라는 거야. 어쨌든 이 정수 부분은 얘든 진수가 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기준이야. 자,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수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가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 로그 n과 로그 m 둘을 봤을 때 소수 부분이 똑같다면 이 m과 n이라는 숫자는 숫자 배열이 일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 배열이 일치한다는 건 아까 했던 237과 0.0237이 있을 때 숫자 배열은 똑같다는 거야. 자릿수는 틀릴 수 있지만 숫자 배열은 일치한다는 거야. 누가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아까 눈치챘을걸? 로그 잘 봐봐 이제. 이제 요거까지만 필기고 사실은 거기 얘네 나눠준 표를 보고 정리하시면 돼. 아까 했던 걸로 예를 들면 로그 2.37이 0.374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그 237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까 표를 이용해서 2.37 곱하기 100 뜯어서 썼어. 그래서 2.3747이라는 결과를 얻었어. 근데 이 성질을 그냥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지우고요. 요걸 보고 요걸 봤을 때 숫자 배열이 일치하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0.3747이겠구나. 그런데 얘가 몇 자리수야? 세 자리수지.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로 나오겠어? 2로 나올 거니까 2.3747이네요 라고 그냥 읽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부 계산에도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0.00237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로그 0.00237이라면 역시 숫자 배열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0.3747일 건데 얘가 보니까 소수 몇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 셋째 자리부터.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소수 부분이 0.3747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을 조금만 더 이해해보라는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아까처럼 원래는 여기까지 쓰고 그냥 계산하는 게 교육 목표이긴 한데, 니네 교육 과정상 목표이긴 한데, 그거에 조금 더 보조 도구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성질을 얘기를 할게요. 그때 여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쓸 때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의 소수로만 쓰기로 약속. 그랬을 때 그 과정을 가지고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나타낸 의미는 만약에 이 로그 n의 값을 계산해 봤는데 그 값 중에서 정수 부분이 n이라고 돼 있으면 요 진수는 n 플러스 1자릿수다. 표에서 니네 나눠준 프린트에서는 요게 n자릿수면 정수 부분은 n-1로 나와.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 상태로 나와 있다는 건 얘가 소수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소수냐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라고 돼 있으면 이 진수는 소수점이야 n번째 자리부터 어떤 숫자가 시작되는 소수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소수 부분은 이 두 개의 로그 값이 만약에 소수 부분이 똑같다면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자릿수는 틀릴지언정 소수 부분은 일치한다는 성질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아까 기본적인 로그 값 계산에도 사용될 수 있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보다 깊은 문제들이 나온다면 아마 예전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 내용 정리가 끝나면 오늘 배워야 되는 로그에 대한 얘기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캡처를 해둘 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찍어서 정리해도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용 정리부터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래요. 문제 풀면서 뒤적이지 마.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자기 개념 노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보라고 한 게 그거 정리하면서 외울 건 좀 외우시고, 근데 그걸 다 외웠어도 문제 유형상 접근하기 힘든 것들은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체크하시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상용 로그 문제를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자,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제 유형 13이 나오는데 유형 13이 사실은 조금 더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이고, 유형 14의 상용 로그의 값, 여기가 이제 배운 내용이 다야. 마지막 15, 16 여기는 활용 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수할 때 문장형 문제 풀어봤었지? 그건데 역시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엄청 많아요.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 상용 로그의 값에 대한 얘기 문제 한번 해볼게요. 213번이요. 자, 이거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을 거고, 로그 2가 0.3010. 많이 풀다 보면 외울 필요가 없는데도 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외워진 사람들도 있고, 로그 3은 0.4771. 이때 로그 5 더하기 로그 72.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로그 5의 값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그 5는 주어지지 않아. 로그 2만 주어지면 로그 5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쓰고 중간 과정은 밑에다 살짝 쓸게요. 로그 5는 5를 2분의 10으로 계산하네. 그래서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줄은 한 줄은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 상용 로그에서 로그 5를 만나면 로그 5 값은 절대 없어요. 그냥 요거만 있는 거야. 그래서 로그 5는 1-로그 2 이렇게 아예 상수처럼 쓰시기 바람. 1-로그 2. 그럼 로그 50 같은 거 봐도 2분의 100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고, 두 번째, 요건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로그 2하고 3 이렇게 두 개 정도 주어진다면 다른 로그들의 소수 부분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로그 2
3 있으니까 로그 4의 값은 2 로그 2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로그 5는 어떻게 구하고? 1 마이너스 로그 2 0.69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이게 나왔을 때 표 없어요 이러지 말고 구해서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0.7781 로그 7은 필요하면 주어지는 숫자입니다. 0.8450인가? 나도 모르겠어. 못 외운다고 치고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로그 7은 빼고 로그 8이라면 3 로그 2의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0.9035 숫자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내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로그 9는 어떻게? 2 로그 3으로 알 수 있죠. 0.9542 그래서 7 빼놓고는 2와 3만 주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혹시 안 나와 있더라도 그냥 이걸로 구할 수 있는 놈들이니까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로그 5 값은 주어지지 않는 것 중에 됐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러면 뭐 요거 푸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고칠 거니까. 72를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되죠? 8, 9, 72니까 2의 세제곱하고 3의 제곱. 그러면 거듭제곱 앞으로 나갔어. 까지 생각하면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익숙해지길 바란다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1 플러스 2 로그 2 플러스 2 로그 3 이만큼을 구하는 거고 그럼 1 더하기 요거 계산해서 쓰시면 되고 요거 계산하면 쓰면 되겠죠. 근데 2배에 아까 2개 더했을 때가 얼마였어? 6이니까 0.7781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값은 그냥 얘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는 문제인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표 2개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할 건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제 됐고 아까 21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아까 했던 걸 한번 써볼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계속 몇 점 몇몇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렇게 안 고치고 직접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로그 76.1 얘가 1.8814야. 76이 두 자릿수니까 당연히 정수 부분이 1로 나와 있는 건 확인했어? 소수 부분은 0.8814입니다. 그러면 1번 로그 761 구할게. 숫자별 일치하니?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0.8814 맞고 761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로 나올 거야? 2. 따라서 2.8814 맞는 답이죠. 그 다음 7610 역시 76.1과 숫자별 일치합니다. 7610은 네 자릿수고요. 그럼 정수 부분이 3, 소수 부분은 8814 맞을 테니까 3.8814 맞아요. 그 다음 0.761 소수야.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761이란 숫자 배열은 일치하므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0.8814가 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8814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1186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썼으니까 틀렸죠. 다음 로그 0.0761 숫자 배열 일치하며 소수점 이하 두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0.8814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186 맞고요. 그 다음 0.000761 숫자 배열 일치하고 소수점 이하 네 번째부터 시작되니까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0.8814 그러니까 마이너스 3.1186 정확히 맞는 값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배웠던 성질을 조금 쓰면 이런 계산할 때는 굉장히 편한 얘기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유형 13이 선배들 문제 중에 일부를 내는데 아까 왜 한두 개 유형은 낸다 했던 유형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잘 보시고. 풀고 와도 될까요? 응? 꼭 풀고 와도 될까요? 네. 문제도 풀어야 되고 코도 풀어야 돼요. 빨리 갔다 오자. 왜 그래? 그래요. 210번
x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을 때 로그 x 제곱과 로그 루트 x의 차가 정수가 된다. 이런 x 값의 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내가 밑에다가 필기를 한 3-4줄 해줄게. 그거는 나중에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지울 거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일부는 들어갈 테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로그 x라는 이 숫자가 있어. 이때 요거의 의미. 원래 가우스기 우리 배웠었지. 이거 뭘로 나오는 거야? 3.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이게지. 자, 이제 연관을 시켜보세요. 로그 x의 값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웠어. 이 뭐야? 로그 x의 정수 부분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그 x의 물론 이제 선배들 표현이에요. 이걸 이용한 문제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요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주어진 수 빼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그 x의 소수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이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까 이제 쓴 것 중에 일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로그 x가 있고 로그 y가 있는데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아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성질에서는 어떤 걸 읽었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면 그 소수점이야. 그죠? 그 부분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x와 y가 숫자 배열이 일치합니다. 이 얘기로 배웠던 거지. 근데 요거를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고 쓰라는 얘기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면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럼 만약에 뺐다면 소수 부분 이하 소수점 이하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죠. 끝없이 나가고 무한히 나가지만 소수 부분이 완전히 똑같으면 빼버리면 소수 부분이 다 죽는다고. 결과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정수가 된다는 뜻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는 이 표현이 얘와 얘의 숫자 배열이 일치한다가 원래 그 뜻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석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면 그 두 숫자를 빼면 하여튼 여기 문제처럼 그대로 써요. 차가 정수가 된다는 뜻이다. 요 문제는 출제하는 문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직도. 그래서 이 책에도 실어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썼어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의 다른 표현.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한번 내가 이거 지울게. 이거 들어있는 거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학교에서 뭐 가우스기 우리 안 나온대요 맨날 그러지만 혹시 낼 수 있는 학교라면 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그들의 정수 부분 얘기야. 정수 부분 얘기할 때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면 돼. 한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 다 얼마로 나오겠어? 진수가 한 자릿수면 0으로 나오겠죠. 로그 3 0.1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자릿수는 로그 n에서 한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0. 여기가 두 자릿수자면 1, 세 자릿수자면 2. 이렇게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최초로 두 자릿수가 되는 10 됐을 때가 1 시작. 세 자릿수자가 딱 됐을 때가 2 시작.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수 부분의 의미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1부터 9까지는 전부 다 얼마로 나올까? 0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자릿수인 10부터 99까지는 얼마로 나올 것이고 1. 120까지니까 세 자리 숫자 100부터 120까지는 2로 나올 거야.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빼버리고 99부터 10까지 숫자는 몇 개죠? 119부터 99? 90개죠? 90개는 1인 거고 120 빼기 100 더하기 1이니까 21개죠? 21개는 2가 될 테니 132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그걸 조금 더 바꾸면 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2의 거듭제곱인 거야.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가 얼마야? 1.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이게 얼마야? 2.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 이랬을 때가 3.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숫자 기준으로 잘리는 거라고. 아까는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잘랐지만, 그럼 여기서 2를 밑으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1에 해당되는 숫자는 정수 부분이 0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부터 얼마까지? 2의 제곱 전까지 3까지는 1로 나오겠죠. 2의 제곱 숫자부터 2의 세제곱 전까지 얘는 2로 나올 거고 2의 세제곱 숫자부터 2의 4제곱 전까지는 3으로 나올 거고 2의 4제곱부터 2의 5제곱 전까지는 4로 나오고 2의 5제곱부터 2의 6제곱 전까지는 5로 나올 거고 2의 6제곱부터 2의 7제곱 128 전까지 127까지는 6이 되는데 80에서 이제 끊긴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개 곱하기 1 4 곱하기 2 8 곱하기 3 16 곱하기 4 32 곱하기 5 여기는 17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어울릴 수 있는 문제 중에 요런 문제도 있었다 까지. 근데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가 너네들이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까다롭게 느낄 문제라서. 자, 일단 얘기는 노골적으로 해줬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정수입니다 그랬는데 학교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지만 얘와 얘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빼면 정수. 오케이. 차가 정수. 그러면 이제 1부터 100까지 보니까 한 자릿수도 있고 두 자릿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눠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모든 x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이 말은 한 자릿수일 때 이렇게 지금 의미를 살린 거고, 두 번째는 x가 1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두 자릿수일 때 라고 한번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니네가 나중에 해설을 보고 참고하는 사람은 그 풀이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한 자릿수의 x가, 그러면 한 자릿수라면 로그 x는 이게 한 자리라면 정수 부분이 얼마로 나올까요? 0. 그리고 소수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씁니다. 알파는 아까 말했지만 끝까지 안 줬어요. 0과 1 사이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 있으니까 그냥 로그 x가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때 요 놈하고 요 놈 표시해 보는 거야. 로그 x제곱은 2 로그 x랑 동일하죠? 그래서 2 로그 x제곱을 2 로그 x라고 생각하면 2 곱하기 로그 x가 알파니까 2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로그 루트 x, 로그 루트 x에서 이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럼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의 로그 x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로그 x가 알파니까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 뺐을 때 차이가 이렇게 된 거죠. 차이가 이거 빼면 얼마가 돼?
2분의 3 알파. 이게 정수가 됩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알파가 0과 1 사이이므로 2분의 3 알파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3 사이죠? 1.5 사이라고. 따라서 이 2분의 3 알파가 정수가 된다는 건 얼마를 말하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근데 여기 1보다 크니까 알파가 0인 건 빠져야겠죠? 로그 1일 때가 0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여기서 맞고요. 그래서 이게 정수가 된다는 건 이 정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요 사이에 정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그러면 2분의 3 알파가 1이니까 알파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 이게 0과 1 사이라는 걸 확인하셨고, 요게 되니까 결국은 로그 x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10의 3분의 2제곱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x가 두 자릿수라면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얼마로 나올 것이고 1. 그러니까 로그 x는 1 플러스 알파 꼴이 될 수 있죠. 여기 는이 붙었기 때문에 정수 소수 부분이 0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로그 x 제곱. 그럼 2 로그 x니까 뭐라고 쓰면 돼? 2 더하기 2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로그 루트 x. 그러면 2분의 1 로그 x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차이가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뺐어. 빼면 요거 빼면 얼마가 되고 2분의 3 더하기 요거 빼면 2분의 3 알파 이렇게 되죠. 요 놈이 정수가 된다라고 한 거야. 그럼 아까처럼 똑같아요. 이걸 만들어줘야 돼. 알파가 0과 1 사이니까 2분의 3 알파 2분의 3 알파는 0부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가 더해졌어? 2분의 3. 그럼 똑같이 2분의 3을 더해. 2분의 3 더해주면 2분의 3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5예요.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정수. 뭐죠? 2 하나밖에 없지. 2 하나밖에 없는 거야. 2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다 써주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 정수는 2라고. 따라서 2분의 3 알파는 이게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알파가 2분의 1이야. 그럼 알파는 도현우 잘자. 잘자. 그래서 알파는 3분의 1이 되므로 로그 x의 값은 1 더하기 3분의 1, 즉 3분의 4가 되므로 x의 값은 10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한 자릿수에서는 요거, 두 자릿수에서는 요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x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10의 3분의 6제곱. 3분의 6은 2니까요. 100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210번은 조금 여러분이 풀 때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 풀이는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아마 해설지에서는 그냥 이걸 갖다가 x 이렇게 놓고 로그 x는 0부터 2 이렇게 써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나눠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요게 이제 유형 1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유형 15와 16 활용 문제만 남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잠깐 끊어서 갈게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